자, 야구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조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우리 브런치의 대변인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희가 또 어제는 김동현 기자님과 또 함께 자리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또 우리 안방만이 또 우리 안치홍 의원님 다시 나와 주셨습니다. 네. 어제 또 잘 다녀오셨어요? 네, 뭐 다 이제 일 잘 치르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네, 아우 네. 좀 타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저께도 또 바쁘게 또 여러 가지 일들 처리하신 걸로 제가 또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하루 또 이렇게 브런치 쉬니까 또 팬분들 또 보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좀 그리우셨는지 얘기를 해줘야 돼? 듣지 말까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안 나와가지고 너무 슬프셨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했어. 네, 너무 속상했다고 또 하십니다. 아, 그래요. 지금 뭐 채팅창 보니까, 오늘 진짜 멋지게 하고 오셨다. 위원님 멋집니다. 어제 안 오셔서 또 채팅 주고 오셨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네. 어제도 또 오늘 오랜만에 또 금요일부터 저희가 못 뵀으니까, 토, 일, 월, 지금 이제 나흘 만에 뵙는 거잖아요. 네. 위원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해야 네. 또 이 사람의 소중함, 네. 일의 소중함을 아는 거니까. 아, 그렇죠. 네. 가끔씩 나올게요. 아, 뭔 소리세요. 아, 그래가지고 위에서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위에서 뵀을 때는 엄청, 활발하시고, 이 얼굴빛도 좋으시고, 목소리 톤도 좋으시고 했는데, 왜 여기만 오시면 그러는 거예요. 여기만 왜 이렇게 지치냐 나는. 여기 딱 여기만 앉으면. 그니까요. 네. 희한해, 안현님 여기가. 오늘 피곤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톨미님께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도 또 감사하게도 또 맛있는 걸 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이거 이제 돈가스랜다. 이게, 이게 핫도그거든요. 와, 이게 핫도그랑 감자튀김이랑 같이 튀겨서 이제 보내주신 건데, 이게 뭐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셨나? 하고 이제 여쭤봤더니, 저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자탕, 그 선결제 해주신 분 덕분에 또 이제 같이 학생이랑 같이 가서 이제 드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또 올려주셨었잖아요. 네. 그 아버님께서 또 저희 이 제작진들이 먹으라고 여기 또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아, 이제 구독자님이세요. 구독자님. 네, 브런치 네. 되게 좋아하시고. 네네네. 또 뭐 그러던 찰나에 또 저번에 그 한번 우리 구독자분께서 그 선결제 해주신 덕분에 네. 우리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잘 소화를 했죠. 그렇죠. 네, 그 중에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한번 아드님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식사를 했는데 이제 그 고마움이 또 있어서 본인도 그때 너무 잘 먹어서 네네. 한번 보내드리고 싶다 아유. 마음이 그래서 이제 또 오늘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린다는 또 말씀 전해드리고 네. 어쨌든 또 아침부터 또 저희가 또 기분 좋게 한번 또 텐션 올려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푹 쉬고 오셔서 텐션이 좋은가 봐요. 코치님. 너무 푹 쉰 게 아니라 어제 진짜 그건 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피치 못하게 브런치에 나오지 못하는 날은 정말 진짜 완전 뭐 속된 말로 정말 개고생하는 날입니다. 개고생? 네. 그러면은 개고생하기 vs 브런치 나오기. 여기가 더 편해. 여기가 더 편해요. 수잔이가 훨씬 편해. 거기는 몇 시간을 운전을 해야 되고 하긴. 몇 시간을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고 여기는 그냥 앉아가지고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맛있는 브런치 먹고 40분만 털면 되니까 이게 훨씬 낫지.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나랑 지금 눈 말을 마주쳤어. 말을 끝까지 들어. 네. 이게 차이가 좀 많아. 그래요. 그 차이는 좀 상당히 많아. 이거 테이블 여기 손동작이 나왔나?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안 보이네. 안 다행이네. 보이네. 그렇다고 합니다. 역시 너무나 솔직한 우리 취디. 네, 오늘도 기분 좋게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넘치는 사람 내음 물씬한 브런치, 이래서 더욱 매력적이죠. 무슨 의미가 있겠냐니 또 얘기하셨고, 오늘도 기대합니다. 잡담할 때가 제일 안색 좋으시다고. 이때 또 시작해봐요. 또 이렇게 푹푹 하실 것 같은데 기분 좋을 때 또 가야 됩니다. 네. 아니, 힐러리님 또 제가 알죠. 또 우리 또 한번 만났어요. 식사도 한번 했고. 그렇죠. 네. LLLK님하고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 사우나 다녀오신 것 같은 모습만 보다가 꽃단장한 치즈님 모습 보니까 적응이 안 된다고 아트이전씨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일찍 오셔가지고 여기 1층 샤워실에서 또 씻고 올라오시는 거니까 네. 뭐 막 틀린 얘기라고는 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막 사우나 다녀오신 것 같은 모습. 근데 오늘은 진짜 옆에서 봐도 오늘 진짜 힘 좀 많이 주셨다. 야, 멋있다. 이게 같은 브랜드야. 진짜 오늘 패션도 이게, 진짜 완전. 근데 왜 이 브랜드를 예.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브랜드 회사에 가야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보여주기 시기야 불편해. 안 그러면 너 알잖아 스타일 스레빠 맨날 스레빠.
그 반바지 추리닝 그거 맨날 쓰레빠도 그 다른 브랜드잖아요. 아, 그렇지. 맨날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오늘 진짜 또, 패셔너블 하십니다. 오늘 저 네. 패셔니스타 치드래곤과 저희 함께 이제 뭐 해보겠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네. 예전에 한번 저희 그 운동을 하는 아마 팬들도 그런 모습 많이 뭐 보셨을 거예요. 선수들은 정장을 입을 일이나 이렇게 좀 예쁘게 차려입고 뭐 할 일이 사실은 크게 없어. 뭐 시상식 갈 때나 시상식이나 아니면은 저 해외 전지훈련 갈 때 공항 갈 때 공항 갈 때 그 정도나 그렇게 입지. 웬만해서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그래서 이제 그게 습관화 돼가지고 한 번은 2015년도에 내 KBS랑 계약을 하러 가는데 네. 추리닝을 입고 간 거지. 어떻게 하면 좋아. 거기는 이제 사장, 부사장, 국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나는 파란색 아베크롬비 그 추리닝. 추리닝을 입고 가가지고 아직 요즘도 이제 그분들 보지. 네. 사이가 좋으니까 아직도 그 얘기해. 아이고. 그러니까 새롭게 KBS에 합류하는 해설위원들 보면 다 그 얘기한대. 안중현은 예전에 저희 추리닝 입고 왔다고. 추리닝 입고 왔어요 그 양반은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추리닝 흰색 티 입으신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은근 멋지게 또 어울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이설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좀 늦었네요 하셨고 이리비님께서는 또 맛있어 보여 하셨는데 아까 이제 보내주신 거 얘기하시는 거죠? 저 위에서 저도 먹고 왔거든요. 이제 먹고 내려가 상현아 이래가지고 한입 했는데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었고 이따 남은 감자튀김도 또 가져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그 정모할 때 정말 저는 이렇게 안 입고 갑니다. 아유, 원래 모습대로 갈 거니까. 편하게 오실 거잖아요. 네. 알잖아. 네. 두상 걸 입고 갈 수도 있어. 세상에서 트레이닝 시트 그 소재가 제일 편한 것 같아 나는. 인정합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MJJ님 어제 사직 할아버지로 유명하신 캐리마우드 교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나 명곡 그 기사 빕니다. 봤어. 네. 이게 그 코로나 이게 좀 진짜 그게 있나 봐. 이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또 이제 뭐 이영미 기자님 유튜브 통해서 또 인터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게 합병증 때문에 또 이게 건강이 갑작스럽게 또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암투병도 또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참 이걸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깝다. 너무나도 아쉽다. 또 롯데자이언츠 우승 한번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꼭 이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또 언젠간 또 꿈을 이뤄주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지금 삼각 또 고인의 명복을 빈다 또 스티븐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열정 하나만큼은 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 진짜 가슴 깊이 한번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님도 여기 광고 맛집입니다. 문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저번에 그 짬뽕 같이 먹었잖아요. 짬뽕 같이 먹었는데 같이 오셨던 그 마케팅 담당자분께서 또 반응이 또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다른 분들께서도 또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뭐 조만간 뭐 시청자들과 모여서 식사 한번 할까요? 일빠님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계획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음 주쯤에는 저희끼리 일단 회식을 한번 하고 아마 진짜 8월이 가기 전입니다. 8월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한번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마 8월 말 이쯤에는 또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또 스케줄을 미리 좀 비워두시는 게 마지막 좋지 주네. 않을까. 딱 네, 보니까 네, 마지막 네. 주. 맞습니다. 네. 어제 기사 보니까 한국 코로나 확진 수가 4개월 만에 최다치였다고 하네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꼭 조심하시길 조심하세요, 바라면서 진짜. 네. 저희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심준석 선수 고교야구 최고의 강속구 투수죠. 이 덕수고의 이 심준석 선수가 KBO 리그 대신에 미국 무대 진출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무대 도전을 최종으로 선택했다.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는 걸 목표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응원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KBO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하겠다, 미국 진출하겠다라는 이제 선언과 또 똑같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수고 1학년 재학 시절부터 150km 중반대 빠른 공 던지면서 고교 최고 투수로 이름을 올렸고요. 키 194cm 그리고 체중은 103km의 건장한 체격에서 나오는 강속구, 변화구 일찌감치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허리 부상을 겪으면서 투구 밸런스 무너졌고 올 시즌에도 부진이 이어졌는데 올해 첫 12경기에 등판해서 2승 2패 평균 자책점 5.14로 부진했습니다. 최근 대통령배에서도 오른쪽 엄지발가락 골절로 1.2이닝 7볼넷 1실점에 그치면서 평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국엔 또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택을 하고 됐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까지 굉장히 고심을 했다고 하는데 이 미국에 갈 경우 모교 덕수고의 아마야구 육성 지원이 5년 동안 끊기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마지막까지 또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심준석 선수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
봤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심준석 선수 어떤 그러면은 선수입니까? 미국을 그러니까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그 해당 고등학교의 지원이 끊기는 거잖아. 그렇죠. 5년 동안. 그 제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제 그러니까요. KBO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는 걸 어떻게 좀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죠? 야, 5년이라는 시간 너무 길다. 그렇죠. 너무 길기도 길고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대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연저제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이 제도가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일들이 처음 시도를 하면 음. 뭐 시행착오 겪기 마련이죠. 또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네.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5년은 좀 긴 것 같아. 그러게요. 특히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정말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선수들이 좀 편안한 환경에서 또 훈련을 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얘기는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 정말 그렇습니다. 안타깝고. 네. 여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5년간. 음. 근데 나중에 KBO 직원 만나면은 한번 물어봐야겠어. 그렇습니다. 왜 이따구로 하는지. 왜 이런 이 제도가 있는지 어쨌든 또 미국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은 또 이제 드래프트 유예 기간도 또 있는데 생기는데 이렇게 고교까지도 이중으로 좀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심준석 선수 위원님이 평가하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어떤 선수라고 또 생각하십니까? 영상을 좀 보셨어요? 전 좀 봤는데 확실히 뭐 구속이라든지 아니면 구위라든지 뭐 체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뭐 단순하게 평가를 드리자면 원석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원석? 네. 머릿속이 좀 복잡하네요. 나 1학년 때 그 영상도 좀 봤고 네. 최근 영상도 봤고 음. 장재영 선수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음.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자꾸 보면은. 근데 재구 불안 이게 원석 참 놓치기 힘든 자원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일단 1학년 때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가 너무 압도적이라 이 선수는 그러니까 다시 그 모습을 금방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10대 아주 어린 그런 선수니까 네. 놓칠 수 없는 유혹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이 선수의 영입에 뭐 아주 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심준석은 무조건 영입합니다. 무조건 영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150km 중반대 빠른 공을 뿌리는 투수가 뭐 우리가 뽑아서 잘 안 되면 뭐 아쉬운 거고 뭐 그냥 폭탄이고 뭐 이런 정도지만 다른 팀 가서 터지면은 이건 핵폭탄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끌어안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심준석 선수 갑작스럽게 이 지난해 허리 부상 이후로 재군 원조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수정이 좀 가능할까요? 재군 안조. 네. 뭐 만약 그 부상이 어떻게 부상이 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제 어린 선수들 아직 그 자기를 완벽하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감정은 아직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좋은 예와 나쁜 예, 제가 이제 뭐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또 그런 걸 봐왔던 사람이니까 1학년 때부터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실은 그 이후부터 몸 관리라든지 훈련에 소홀히 하는 선수들도 많아요. 이미 자기가 본인이 뭔가를 다 이룬 마냥 그런 생각, 그런 착각에 빠지는 선수들도 있고 또는 뭐 그런 평가를 받고 나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정말 또 열심히 더 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심석 선수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부상이라는 게 자꾸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도 들기는 해. 사실은 어릴 때 그렇게 부상이 많을 이유는 그렇게 찾아보기는 힘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많은 부상은 만약 공을 많이 던지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뭐 어깨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기 도중에 플레이 도중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한데 학교에서 훈련을 하다가 뭐 이렇게 뭐 부상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물론 이제 본인이 몸이 그만큼 안 돼 있는 걸 수도 있고 정말 훈련을 하면서도 다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왜 그런 생각이 자꾸 제가 드냐면 1학년 때 보여줬던 것보다 오히려 지금이 못해요. 그렇죠. 덜한 느낌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5살의 프로 선수가 올해 잘했는데 26이 됐는데 못하는 경우 그거는 이해가 돼. 그렇죠. 왜냐면은 뭐라 그래야 돼? 이 선수에 대한 뭐 데이터나 뭐 약점이나 이런 것들 분석이 파악이 돼서 상대가 엄청 뭐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니까. 그러니까 프로는 좀 이해가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좋았으면 2학년 때 3학년 때는 적어도 구속이나 이런 것들은 더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네. 근데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저는 좀 부정적인 그 시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심준석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고교 1학년 때 보신 분들은 진짜 뭐 아마추어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구단 관계자님께서도 그러는 게 1학년 때 봤었던 심준석 선수를 봤었던 사람들은 그때 기억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안 뽑을 수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정말로 압도적인 고교 투수였는데 최근에 이제 부상 이후로 좀 심리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채팅창에서 얘기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구 안 좋던 투수가 갑자기 좋아지는 사례 별로 못 봤거든요. 류고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고 뭐 허리 부상은 회복해도 또 재발된다. 또 이런 의견들도 또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메이저리그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고교 선수가 이 KBO 리그가 아닌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 요 선택하는 거 위원님께서는 최근에 좀 이런 이 선택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만 하더라도 예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저렴한 그러니까 적은 금액에 계약한 선수들이 많이 없어. 뭐 예를 들어 뭐 박찬호 선배도 그렇고 김병현 선배, 서재영 선배, 김선우 선배 이런 분들 보면 다 100만 불 이상이야. 그렇죠. 최근에 뭐 박효준 선수 같은 경우에도 100만 불 이상 받고 또 넘어갔었죠. 뭐 중근이도 그랬고 승준이 뭐 할 거 없이 뭐 백차승 뭐 다 이렇게 추신수 다 이제 저런 선수 어릴 때 다 그 좋은 대우를 받고 갔잖아요. 근데 최근 보면은 뭐 25만 불, 맞아요. 막 뭐 적은 금액에도 간단 말이야. 그때는 야구라는 꿈을 하나를 보고 쫓아가 최고의 선수가 된다, 최고의 무대에서 뛴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가서 영어도 배울 수 있고. 그렇죠. 야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야구에 올인하고 매진은 하지만 그 외적으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삶을 살려면 영어도 돼야 되고 그쪽 문화도 이제 이해를 해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만약에 100% 성공한다면요 그거보다 뭐 걱정 없지 않겠냐.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뭐 선수 생활 하다가 금방 은퇴를 했을 때 이후에 뭘 할 것이냐. 이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외국 선택을 하는 이유가 외국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나중에 또는 뭐 그렇게 뭐 인생 공부도 여러 가지 공부가 된다는 건 야구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제 뭐 경험을 하러 간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선수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 야구를 어쨌든 또 배우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나중에 뭐 지도자로 전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큰 경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선수들도 종종 있었는데 뭐 그런 이유들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심준석 선수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또 이제 빠른 공을 가지고 있고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KBO 리그 성공해서 넘어가는 선수들의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또 굳이 성공률을 따지면 오히려 요즘에는 또 KBO에서 넘어가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아니 근데 뭐 물론 뭐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죠.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빠르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빠르게 자꾸 계약을 하고 싶어하지. 어릴 때부터 자꾸 이렇게 적응시켜가지고 빠르게 이제 그 팜을 좀 키워 나가야 되니까 거기는 또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1군, 2군 정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밑에까지. 루키 리그, 뭐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뭐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배워가면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블루님께서 심준석 선수의 보유권 어느 팀이 가지게 되나요? 추신 선수처럼 보유권 있는 건가요? 하셨는데 이건 아니고요. 추신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파 특별 지명에서 SK가 들어오지 않을 선수였었던 추진수를 지명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올 때는 이제 SK로 가게 된 것이고 심준석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이학주 선수처럼 이제 드래프트에 또 참가를 하게 되면은 그때 당해 그 해당 연도의 드래프트 순서에 맞게 또 아마 드래프트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얼마나 먹으면서 버틸 수 있는가도 관건이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고 마이너리그 이동도 힘들고 또 생활도 워낙에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뭐 감안해야죠. 당연히 감안하고 있네. 그거 힘들다고 돌아오면은
돌아와서 한국에서 야구하겠다 그러면은 뭐 한국에서 성공하겠나? 그렇죠. 절대 그럴 리 없지.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심준석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는 이유도 역시 뭐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이 한화 이글스가 사실은 이 드래프트 올 시즌에도 또 1순위 지명 아니겠습니까? 이 심준석 선수를 두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한화 입장 좀 어떻게 될까요? 뭐 심중석 선수가 아니더라도 올해 고교 랭킹 투수를 좋은 선수들 많죠. 예, 눈에 이제 즉시 전력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서울고 김서현 선수도 있고 충암고 뭐 윤영철 선수도 있고 또 경남고에 이름 기억에 하여튼 뭐 네. 조군 조군. 조군도 있고 네. 조군은 군이 맞잖아요. 네, 학생이니까. 그렇죠. 네.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면 채팅창에 말씀 주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선수들 많은 것 같아. 하긴, 네. 이 뭐 드래프트에서 최대어를 계속 뽑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심준석 선수가 미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또 좋은 뽑을 만한 선수들은 충분히 또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네요. 안충현님 신일고 시절 때 메이저리그 갈 생각 없었냐고 또 일배님께서. 오퍼는 받았었죠. 저도 고3 때. 근데 이제 거기까지 그렇게 되면 저는 3중 계약입니다 아마. 전 세계 최초로. 저는 연세대학교하고 LG하고 이중 등록을 제가 해버려가지고 뭐 법정까지 갔었어요. 대학을 갔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그 메이저까지 계약해서 3중 계약이면은 3중 계약. 네. 완전히 그냥 뭐 머리하고 상체하고 하체를 다 따로 나눠서 줘야 돼. 다 잘라서. 그런 이제 추억의 이야기 맞습니다. 하나는 유망주 선수들 많이 데려가는데 잘 못 키우는 건가요? 이런 의견도 또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기엔 좀 어때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못 키운다기보다 잘하는 선수들 보면은 근데 이게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팀일수록 좋은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이 나와요. 그래서 잘하는 팀에 있어야 성장하는 속도도 빠르고 좋은 선수들이 나온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한화 유망주들이 많이 가는데 잘 못 키우는 건가요? 그 이제 못 키운다기보다는 두각을 나타내질 못하는 거지. 우리가 특히나 이제 어린 선수들은 조그만한 그 성과에 성취감을 가지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 그거는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환경은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있는데 그건 이제 선수 개인이 이제 풀어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성공 사례들이 자꾸 쌓여야 돼. 그래야 그게 굉장히 그 플레이 하는데 본인의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 네네. 근데 이제 한화 이글스는 아쉽게도 좀 패하는 경기들이 많고 경기 내용이 좋지 못하는 그런 경기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서 팬들의 질타도 받고 언론의 질타도 받고 하니까 내가 이게 안 되네, 야구가 안 되네, 이게 점점 쌓여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패배 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네. 패배 의식이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사실 그 지금 한화의 멤버는 경쟁력이 타 팀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지금 선수 네. 구성이.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그럼 류현진은 뭐야? 그렇죠. 근데 류현진 선수 있을 때는 플레이오프도 진출하고 맞아. 다 했었어요. 은근 보면은 강팀이었죠. 네. 구대성부터 송진우부터 뭐 이런 좋은 선수들, 정민철 선수도 있었고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야수 쪽에는 뭐 김태균, 이범호도 있었지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한화가 좀 그렇지 류현진 선수가 입단할 때만 하더라도 한화는 항상 우승 후보 팀 중에 또 하나였거든요. 강팀이었습니다. 네. 블루님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또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승리 안에 과정들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 그 선수들의 성과가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장이 어려운 게 아닐까 한번 짚어보고요. 아까 위원님이 이 아마야구 육성 지원 5년간 끊기는 거에 대한 걱정 이거 해주셨잖아요. 근데 요 드래프트 신청서 제가 이제 이 뭐 모구단 관계자와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나왔었던 얘기인데 요 드래프트 신청서를 안 내고 진출했을 때는 뭐 메리트가 없는데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고 끝까지 간을 본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간을 봤을 때 또 페널티도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준석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도의적인 차원에서 드래프트 신청서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미국 가는 선택을 벌써 내린 거잖아요. 근데 이걸 드래프트 앞둘 때까지 신청서 그냥 내고 간 보다가 미국으로 휙 날라버려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걸 안 내고 진출했을 때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출신 고교에 메리트를 주는 게 차라리 맞지 않느냐 뭐 이런 그렇지.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면은 진짜 양아치지.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이게 되지. 욕먹을 위험은 있겠습니다만 전혀 이제 뭐 실질적인 그게 없다 보니까 페널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진짜로 이 신청서 안 내고 진출하는 선수들은 뭐 고교에다가 뭐 5년이 아니라 뭐 3년을 좀 줄여준다든지 뭐 이런 게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도 해봤습니다. 이거 심수석 선수가 미국하고 계약 이제 발표가 되면은 아마 이후에 또 뭐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5년 지원 이거 이제 막는 거는 그거는 좀 또 방법들 또 새로운 방법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게요. 네네. 네, 작년 조원빈 선수도 또 그랬죠. 이제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한 조원빈 선수 얘기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심준석 선수 지금 올 시즌의 부진을 또 털어내고 또 미국 무대에서 또 새로운 도전에 꼭 성공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댓글 좀 이제 보도록 할까요? 준수 롯데 지명인데 미국 갔는데 그거 아니고요. 원래 미국 간다고 했는데 준 선수를 그냥 지명한 겁니다. 그때 롯데자이언츠가. 저 미국 갑니다. 찍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찍었었던 걔는 거죠. 대회 도중에 찍었어. 네, 대회 도중에 이미 사인을 하고 넘어간 선수인데 롯데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러면서 찍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SSG도 마찬가지야. 네. SK 그러니까 전신 SK 그쵸, 시절에도 특별 지명. 한 명씩 집어야 돼. 음. 자, 출신 누가 봐도 안 올 줄 알았지. 그쵸. 근데 아마 맨 마지막에 지명했을 거야. 네. 그 당시 계속 1등 할 때였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채태인 선수도 또 그때 음. 있었고 뭐 송승준 선수 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케이스라 가지고 또 준 선수랑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코치님들은 다른 팀에서도 많이 스카우트하고 선수들이 계속 나가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걸 보면 두산 코치진 역량이 또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조구님 얘기를 하셨는데 뭐 코치가 감독이 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스카우트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한 구단 출신 들이 뭐 이렇게 각광받는 거, 요거 좀 위원님이 보시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한 구단? 네. 한 팀에서만 선수 코치 생활을 쭉 한다는 그 얘기? 아니요. 저 그러면? 뭐 두산 출신 코칭 스태프들은 뭐 잘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팀 성적 때문이 크지. 팀 성적 때문이 크지. 코치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치 감독은 선수가 만들어주는 건 좋은 진짜 선수가 만들어주는 거다. 100%예요. 100%. 100% 만들어주는 거야. 감독이 어떻게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선수가 경기를 어떻게 잘 풀어가고 이기고 우승하고 좋은 성과 내고 하면서 감독도 이기는 경험이 쌓이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게 감독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다. 감독이 뭘 만들어서 야 내가 뭐 이 상황에 뭐 이런 전술을 써서 용병수를 써서 뭐참 해가지고 이겼어 막 이 경험이 나한테 있어 그게 아니고 선수들이 잘 푸는 거야. 선수들이 무조건 야구는 선수들이 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감독들이 찾아가고 감독 코치들이 또 배워가는 거야. 그 안에서 다 배우는 거야. 다 배우는. 그러면 또 이것도 비슷한 거네요. 선수들이랑 똑같이 감독 코치도 이기는 경험 속에서 또 성장하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팀 출신 코치들이 다른 팀에서도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코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 때문에 팀이 좋아졌고 내가 맡은 파트가 좋아졌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 팀한테 많이 이겼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게. 요거는 이제 질문에 확실히 또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앞에 저희가 다뤄드렸던 주제랑도 어느 정도 좀 맞닿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좋은 선수, 뭐 좋은 선수나 뭐 좋은 코칭 스태프들은 또 승리의 경험을 똑같은 거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것이다. 지금 이건 지금 이 브런치는 네. 이건 좀 우리가 너랑 나랑 지금 이걸 만들어 가고 있는 승리의 거야. 경험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아니, 있는 그럼 거잖아요. 이거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 그럼 이거는 브런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얘네가 있는 거라니까. 이거 지금 착각하면 구독자 얘기해 보세요. 진짜로 우리 때문에 있는 거야. 이게. 저는 이제 위원님과 같이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때문에 저기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이렇게 늘고 뭐 이러는 거지.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저 사표 잠깐만. 안 돼. 진짜로. 안 돼. 싫어하시는 그런 얘기 하시면 또 섭섭해하신단 말이에요.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그런 얘기는 농담이라도 하시지 않는 걸로. 자, 그럼 저희 이제 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 아이고 얄궂은 운명입니다. 다시 만난 김광현과 소크라테스라는 제목인데요. 뭐 언젠가는 뭐 다시 한번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소크라테스도 이제 부상에서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SSG 김광현 선수와 또 기아 타이거즈의 소크라테스 선수가 사고 사건 이후로 첫 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시즌 13차전인데요. 선발 투수 김광현 선수 낙점됐고 기아는 이제 빠노니 선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46일 만에 기아 타선과 맞붙게 됩니다. 이제 소크라테스 선수와 또 한 번 맞붙게 됐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달 2일 또 사구를 통해서 이제 소크라테스 선수가 또 부상 광대 부근에 공을 맞고 또 이제 쓰러지게 됐습니다. 코뼈 골절 판정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거의 뭐 이제 한 달 반, 뭐 2달 가까운 그런 시간을 이탈을 하게 됐었는데 뭐 김광현 선수도 정말 이제 미안한 마음을 많이 표출을 했습니다. 올스타전에서도 뭐 넙죽 엎드려가지고 이제 기아 팬분들께 또 사과의 의미를 마음을 또 전하기도 했었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대상포진도 걸리면서 참 이제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표출을 했었는데 또 이제 드디어 다시 이제 빠른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소크라테스 선수도 복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선수 페이스가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 10경기 출전해서 타율 2할 6푼 1위, 5타점 OPS 0.600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다시 만났을 때 이 사고 받고 부상 이후에 다시 만났을 때 타자가 부담스럽나요? 뭐 투수가 부담스럽나요? 둘 다 부담스럽지. 투수는 혹시나 또 그곳을 향할까봐 몸쪽을 과감하게 던지질 못할 거고 타자는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조금씩 빠지겠지. 그쪽으로 공이 날라올까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트라우마는 살면서 물론 뭐 이건 아니다. 나는 이겨냈다. 난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떻게 그래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거든. 예, 그 투수를 1년에 사실은 뭐 소크라테스와 김광현이 뭐 몇 번이나 붙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평균적으로 같은 투수를 같은 팀에서 몇 번이나 상대하나? 한 시즌에요? 한 5번 하나?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5번도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광현이 기아전 몇 경기를 등판을 하냐? 한 시즌에 그래도 한 3-4번은 만나지 그러니까 않나? 네. 33번 정도 풀로 이제 30번 선발 등판 기준을 봤을 때 네, 그치? 네. 10개 팀이니까. 그렇죠. 3-4번 정도 하겠죠. 그러면은 15 그렇죠. 15 그 사이예요. 그 사이. 그 사이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저도 이제 뭐 사고에 맞아서 손가락도 부러져 보고 뭐 어디도 뭐 부러져 보고 다 해봤지. 네. 다 해봤지. 그러면은 사실 부담돼. 나만 또 의식해. 보면은 몸쪽을 안 던져. 나만 하는데 또 몸쪽 들어올까봐 겁나. 발 빠지고 막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빠져. 겁이 나가지고 막 그렇거든. 서로 또 그러는군요. 부담되지. 왜냐면 본인 때문에 한번 다쳤던 거는 서로 알잖아. 나는 제 공에 맞아서 다쳤고. 네. 투수는 투수 입장에서 내가 맞췄던 애야. 뭐 생각나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부담되지. 그러니까 포수들도 웬만해서 몸쪽 사인 잘 안 내지.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상대 그렇지. 투수에게 마운드에 있는 투수에게. 근데 이제 상황이 막 뭐 타이트해. 막 동점인데 막 뭐 2사 말로 막 이래. 그러면은 뭐 던져야지. 어쩔 수 없이.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주자가 없거나 좀 여유 있는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조금 부담되는 승부지. 다른 게 홈런 허용, 안타 허용이 아니야. 네. 혹시나 또 맞을까봐. 그 전에 맞췄을 때도 맞추려고 맞힌 게 아니잖아. 네. 그냥 승부하는 과정에서 공이 손에서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거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처음은 사고지만 두 번째도 사고로 물론 이제 맞았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맞은 선수가 갔다. 그러면은 또 이게 문제가 또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진짜 반칙이야. 원래 때려도 맞은데 또 때리면 안 돼. 그렇죠. 맞은 선수가 또 맞으면 또 섭섭할 것 같기도 한데. 같은데 또 맞으면 속상하거든. 네, 김광현 선수는 이런 경험을 이겨내는 정신력 강한 선수인가요? 아니면 계속 신경 쓰는 마음이 약한 선수인가요? 이런 질문도 또 있네요. 그거는 뭐 정신력이 강하고 마음이 약하고 그러진 않죠. 그 수많은 경험을 했던 선수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나 그 스포츠인들은 경험을 높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네, 그래서 경험을 높게 사는 거야. 그건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잖아. 돈으로도 그렇죠. 주고 바꿀 수가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산인데. 맞습니다. 곽빈 선수가 얼마 전에 4사구 연속 4명 맞춘 것도 생각난다. 너굴너굴. 그때 진짜 마운드 위에 있는 투수는 멘붕일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제구가 안 되지만. 제구가 안 됐을 때 그냥 이제 볼볼볼볼 해가지고 나가면은 그나마 좀 덜한데 맞춰가지고 계속 내보내면은
야, 요거는 진짜 멘탈 붕괴될 것 같다 생각 좀 듭니다. 유현님 같은 경우도 아까도 그런 경험 있으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손 다치셨을 때, 손가락 다치셨을 때 그때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하여튼 기아 투수 누구였는데 이름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지금 이제 기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다음 타석에 들어섰을 때 별로 신경 안 쓰셨나 보네요. 아니지 그거 공 맞고 빠졌지.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복귀해서 만났을 때 다시 만난 적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해 재계약회는 안 됐을 걸. 아 그래서 못 만났을 걸. 그랬구나. 아 그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아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큰 부상 이후에 소크라테스 선수도 지금 아직 타격 페이스가 안 올라온 모습인데 왜 그럴까요? 이제 좀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똑같아요. 거죠? 우리 4월 달에 소크라테스 보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기아에서도. 근데 지금 보냈으면 어떻게 됐어? 큰일 났지. 큰일 났죠. 저희 사과드렸죠. 조금 기다리면 또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기아는 소크라테스가 문제가 아니고 불펜, 마운드 쪽이 문제인 거죠. 네. 뒷문 특히 또 맞습니다. 안현이 김강현 선수라면 초구는 뭐로 던지실 건가요? PJH9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만약에 김광현 선수면 소크라테스 상대로 초구 뭐 던지냐고요? 바깥쪽 직구지. 바깥쪽 베스트볼. 그렇습니다. 바깥쪽 직구지. 그리고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류고고님. 근데 김광현 선수는 왜 마운드에서 1위 1비가 좀 심한가요? 투수의 덕목으로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마인드 컨트롤 측면에서 좀 안 좋다고 보이는데요. 좀 안 좋으면 얼굴 시뻘개지고 이런 거. 얼굴이 얘는 그 힘쓰면은 얼굴 빨개지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리고 1위 1비한 그런 거는 없어요. 김광현 선수가. 근데 그 있잖아요. 그 제스처이지만 막 이러는 제스처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 거는 크게 원래 걔가 하던 그거야. 그 동안에는 너무 어려서 이제 좀 그런 걸 못했던 거고. 네.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생각이 얼마나 단순한데 광현이가. 그렇게 뭐 복잡하게 그렇게 투구하고 그런 애가 아니에요. 뭘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 제스처는 아니다.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진짜 이제 감정에서 우러나서 하는 그러니까 그런. 본인이 좀 어디 몸이 불편하다든지 본인에 대한 그 불만.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본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걔는. 그래서 그걸 거기에서 이제 나타내는 거지. 뭐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승부욕이 강한 거죠. 또 톨미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럼 저희 오늘 선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광현 선수 10승 2패 1.82의 평균 자책점 아직도 이제 1점대 유지 중이고요. 판원희 선수도 승훈이 조금 따라주지는 않고 있는데 1승 2패의 평균 자책점 3.54 그게도 잘 던져주고 있네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승리할 수 있는 팀, 네. 승리하는 팀, 제 생각은요.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SSG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펜으로 갑자기 또 왜 이런 퍼포먼스를 오늘 SSG로 또 예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까지 지금 연패인데요 연패? 쥐락펴락 하고 있는 쥐락펴락? 아니 뭐 다 쥐락펴락 한다고 얘기하면 되고 편하네. 너 그때 한번 내가 내려갔어 5월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지 용철아. 네. 기억나지? 네. 근데 얼마 전에 나 플러스 한 4, 5까지 올라갔지? 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맨날 맞추면 더 좋잖아요. 승패 예측인데. 이게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 너무 많이 맞추면 이상한 사람들한테 연락 와. 너무 많이 맞추면은 또 우리 방송이 또 변질될 수가 있다. 진짜로 이 승패 예측에 관해서 연락 와. 정위원 이거 왜 못 맞췄습니까? 막 이러면서 악플날로 오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고 더 무서운 사람들. 얘네들. 뭔 여기까지 와. 지금 29승 27패 하는데 뭘 여기까지 와서 이걸 픽을 받아가요. 진짜 어이없어. 진짜 한 경기 픽은 받아갈 수도 있어. 난 진짜 연락 받는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롯데가 키움을 수입할 수 있었어요. 또 이런 의견도 있고. 오늘 또 거꾸로 또 갔습니다. 네. 아까 소화 못한 질문 요거 하나 소화해 주세요. 내년 외인 선수 샐러리캡 문제 심각하지 않나요? 안위원님 의견 어떠신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건데 이거. 400만 불 아니야?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아직 확정 안 되지 않았어요? 아니야. 걸로 하는데.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400만 달러야. 3명이. 옵션이나 그쵸. 옵션, 계약금 뭐 연봉 다 포함해가지고 그 다 포함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진짜 이제 성적 좋아가지고 계속 장기 재계약을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연봉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나머지 두 선수들을 어쩔 수 없이 조금 이 계약금이 낮은 선수들로 영입을 해야 되는 건데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야. 근데 팀별마다 다 똑같잖아. 다 똑같으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지. 그 금액 안에서 해결하라 이거야. 근데 A 팀은 500만 불, B 팀은 300만 불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다 똑같아. 다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장기 계약 네. 가능한 선수들 계속 잘해. 그렇죠.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결국 200만 불 넘어갈 거란 말이야. 연봉하고 옵션 포함하면 나머지 두 선수는 그 안에서도 해결을 해야지. 그 안에서 그냥 해결해라. 무조건. 그래서 외국인은 3명 최대 3명 최대 400만 불 모든 총 금액 계약금 옵션 연봉 포함 금액이야. 그러니까 연봉 따로 뭐 옵션 따로 뭐 따로가 아니고 총 금액. 그래요. 저도 근데 저렇게 알고 있어요. 힐러리님 말씀처럼 신인 새로 들어오는 외인 100만 달러는 확정이고 400만 달러는 아직 미확정이라고 했었다. 그건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 또 이런 그거 확인해 보시면은 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확정으로. 확정으로 400만 불이. 그래요. 지금 뭐 NC도 루치스키 5년째 계약이잖아요.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경우도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잘하는 선수들이 정말 많아 팀에. 이 한 2명 정도가 계속 이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럼 그 선수들 연봉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선수도 막 10만 달러 안에서 데려와야 돼. 이러는 경우는 또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러면 또 그냥 10만 달러 안에서 데려와요? 그렇게 해야지. 너무 어려운데 이거. 지금 만약에 롯데가 스트레일리, 반즈, 렉스 얘네들 너무 좋아. 2년 후를 보자고. 네. 2년 후로 400만 불 갖고는 이제 부족하지. 저 턱도 없을 것 같은데. 부족하지. 100만 셋만 해도 지금 300만인데 이거 400만 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좀 현실성이 좀 없는 것 같은데 현실적이라고 보시는지 금액 제한은 그러면은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 400만 허들이? 뭐 해야지 뭐 어차피 어쩔 수 없지. 그렇다고 너무 펑펑 퍼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133만 불씩 3명 하고 네. 그러면 399만 불 아니야. 네. 만 불이 비잖아. 네. 그건 비워놓고 만 불을 어떻게? 만 불 어차피 안 넘었잖아. 네. 그러니까 괜찮잖아. 나머지는 N화로 엔화로? 한 2억 N씩.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40분 너무 헛소리 하는 거 알잖아. 뭐 하루 이틀이야. 그래. 이리스노운이 셀러리 캡 때문에 좋은 외국인 선수 일본에 뺏기겠군요. 진짜 한국에 오래 남고 싶은 외국인들도 있을 텐데 이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보내게 될 케이스가 뭐 나오지도 않을까, 나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걱정됩니다. 지금 최소 600만 정도는 뭐 받아야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한정 얘네 600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브런치 600만 끝내. 600만 뭐요? 600만 뭐요, 위원님? 구독자. 600만 구독자? 그래. 구독자 말 끝까지 내가 무슨 뭐 600만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어? 1만 구독자 넘었는데 지금 2만 구독자를 당연하게 가고 있는데 뭐 600만 뷰, 구독자예요. 600만 뷰, 600만 원이 아니고 올려달라고 그런 게 아니야. 네, 티난다 티나. 우리 구독자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저희 오늘도 40분 조금 넘게 또 방송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안치홍 의원님과 함께 또 방송하니까 또 즐거웠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즐거웠고 오늘도 끝까지 또 즐거운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하루 없으면은 생각나잖아. 없으면 진짜 생각나긴 하네요. 안 계시면은 방송 너무 편해. 너무 방송 편하고 말 많이 안 해서 돼도 좋고 막 이런데 또 의원님 없으면 또 심심합니다. 의원님 계시면 또 재밌고. 그래, 나 이렇게 좀 방송 이렇게 재밌게 하잖아. 네. 저 동영이나 저 누구냐 우일영 네. 보면 진지해 너무 딱딱해. 그런 면도 또 없잖아 있죠. 네, 다른 매력이 있죠. 맞잖아. 그래. 우리는 또 강요해 맞잖아. 그런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내일 오전 10시에 또 찾아뵙겠다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